안녕하세요. 피부의 진심 피부과 전문의 최혜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 피부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피부 타입을 나누는 4가지 항목 중에서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피부 관리에 중요한 항목은 앞에 2가지 항목이었었죠. 피부가 건조한가, 피지 분비가 많은가, 또 피부가 예민한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데일리 스킨케어 루틴에 조금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이 예민하지 않은 R타입의 경우에는 화장품을 고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DR타입이나 OR타입 같은 경우는 그냥 건성용 제품, 지성용 제품을 써도 무방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S, 예민한 피부 타입인데요. 이런 민감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화장품 고르기도 굉장히 어렵고 여기에 따라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스킨케어 루틴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민감 피부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민감 피부 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S타입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민 피부, 민감 피부의 발생 원인은 크게 피부 장벽이 망가진 경우, 또 여드름과 주사같이 염증이 심한 경우, 장벽도 괜찮고 염증은 괜찮은데 이 신경이 과민하게 반응해서 어떤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민감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화장품 선택이 굉장히 까다롭죠. 저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S타입이고 전 R타입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큰맘 먹고 사신 화장품 풀세트가 저한테 고스란히 넘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남들은 괜찮다는 화장품들이 이 S타입에서는 트러블과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품의 개수와 또 여러 가지 활성 성분을 포함해서 화장품의 전체적인 성분의 수도 줄여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민감 피부를 가지신 분들일수록 화장품을 통해서 좀 더 내 예민한 피부를 잘 진정시키고 싶고 좀 더 나아지게 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조금 더 많이 생기죠. 이걸 잘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될 수 있으면 보습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신 제품을 쓰는 게 좋고요. 또 뭐 비타민C나 레티놀과 같은 활성 성분도 처음 시작하실 때 굉장히 큰맘 먹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자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활성 성분을 다 쓸 수 없는 건 아니고요. 히알루론산과 같이 보습에 좋은 성분 충분히 쓰실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비타민C를 쓰고 싶은 이유는 항산화, 미백 이런 효과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걸 대체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성분도 있습니다. 바로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성분인데요. 미백이나 항산화, 항염 효과가 충분히 있는데 비타민C와 같이 자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성분입니다. 또 이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향료에 굉장히 예민하게 피부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향료가 없는 제품을 쓰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얘기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또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자외선에 좀 더 자극이 잘 되니까 자외선 차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선크림에 들어있는 자외선 차단 성분 자체가 내 피부에 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부의 예민도가 심하고 염증이 심하고 이런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안 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선크림에 대한 집착을 조금 버리시고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의 외출을 조금 피하고 그늘을 충분히 이용하고 모자와 양산과 같은 그런 보호 장구들을 충분히 이용하시는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외선 차단제는 민감 피부에 있어서는 양날의 검과 같아요. 내 피부가 정말 상태가 좋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자외선 차단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민감 피부라도 지성 민감 피부, OS와 건성 민감 피부, DS는 관리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여드름의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건성 민감성 피부도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얼마든지 좁쌀 여드름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여드름용 제품을 통해서 케어를 하려고 하면은 여드름용 전용 제품에는 보통 항염이라던가 피지 억제 성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건성 민감성 피부는 이 피부 장벽도 굉장히 약하고
유수분 밸런스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으로 인한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피부 장벽을 보완시켜 줄 수 있는 보습 기능에 좀 더 충실해서 제품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드름 치료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각질 제거라든가 스케일링과 같은 방법은 건성 민감성 피부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 장벽을 조금 보완시켜 줄 수 있는 초음파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어서 여드름도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민감 피부의 경우에 아침에 물세안만 하세요 라는 말 들으시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말 뭘 발라도 세안만 해도 물만 닿아도 따갑고 아픈 경우에 국한되는 경우고요. 지성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는 오히려 하루 2번 약산성 세안제로 잘 세안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성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피지가 내 얼굴에서 산화가 되면서 이것이 내 피부를 자극시키는 자극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도 조금 더 많이 붉어질 수 있고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피지를 제거하는 노력이 또 지성 민감성 피부에서는 필요한데요. 그래서 세안도 조금 더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되고요. 피지 분비가 컨트롤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이 내 피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피지를 좀 줄일 수 있는 시술, 피지 억제제를 조금 먹거나 피지 억제를 할 수 있는 PDT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감 피부를 가진 분일수록 화장품 사용을 통해서 내 피부를 조금 진정시키고 나아지게 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데 오히려 많이 쓰는 화장품과 활성 성분이 내 피부를 조금 더 나빠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자꾸 혼자 하려는 경향이 조금 강하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피부과에서 조금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화장품을 고를 때도 화해 앱만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나한테 맞을 수 있는지 피부과에서 상의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민감 피부의 원인 자체도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경우, 또 여드름과 주사 피부염과 같이 염증이 심한 경우에 아주 초초기에는 화장품을 통해서 피부 장벽을 조금 복구시킬 수 있으니까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증상이 조금 더 많이 나빠진 경우에는 이 또한 피부과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또 제일 어려운 경우, 장벽도 괜찮고 염증도 없는데 이 받아들이는 신경의 감각이 굉장히 과민해서 생기는 민감 피부의 경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뭐 보톡스라든가 고주파, 피부 장벽 치료 이런 것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민감 피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치료하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늘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조언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잦은 트러블로 고생 중이신 우리 민감 피부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피부의 진심 닥터 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